다시 찾은 첫사랑 노을빛의 핀 꽃 한 송이. 일부 멈춰버린 시계가 다시 돌다. 창밖으로 보이는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3년. 이제는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가을이 오면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영수가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학번 모임 있는데 나가자. 순이의 전화를 받은 건 그날 오후였다. 고등학교 동창인 순이는 늘 이렇게 나를 밖으로 끌어내려 애쓰는 친구였다. 에이, 나는 됐어. 나이 들어 무슨 모임이야. 그러지 말고 나가. 집에만 있으면 늙어. 우리 같이 밥이나 먹고 수다 떨자고. 순이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요즘 들어 사람들이 그리웠던 것도 사실이었다. 토요일 아침 옷장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회색 가디건을 꺼냈다가 다시 넣고 연보라색 블라우스를 펼쳐보았다. 왜 이렇게 마음이 설레는지 모르겠다. 그저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는 것뿐인데. 모임 장소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한정식집이었다. 2층 룸에 들어서니 벌써 10명 남짓한 동창들이 모여 있었다. 회색 머리, 주름진 얼굴들. 하지만 웃음소리만큼은 50년 전 그 교실 안 소녀들과 다름없었다. 어머, 영숙이다. 오랜만이야. 야, 너 살 좀 빠진 거 아니야? 얼굴이 더 작아 보이네. 친구들의 반가운 인사를 받으며 자리에 앉았다. 그때였다. 룸문이 다시 열리며 낯익은 실루엣이 들어섰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철수였다. 50년 만이었다. 하지만 나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 선한 눈매, 약간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여전히 수줍게 입가에 머무는 미소. 철수 형. 왔어? 남자 동창 하나가 반갑게 일어나 악수를 청했다. 철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다. 그의 시선이 방 안을 훑다가 나와 마주쳤다. 순간 시간이 멈췄다. 1970년 그 봄날. 교실 뒤편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나는 복도를 지나가는 철수를 몰래 바라보곤 했다. 3학년 5반 키 크고 조용한 남학생. 점심시간이면 운동장 한 구석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는 그를 나는 교실 창문 너머로 지켜봤다. 고백 같은 건 할 수 없었다. 그 시절 여학생이 남학생에게 먼저 마음을 전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졸업식 날, 철수는 대학 진학을 위해 서울로 떠났다. 나는 부모님의 권유로 중매 결혼을 했고 평범한 주부로 살았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다. 성실하고 가정적이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노을 지는 하늘을 보면 철수가 떠올랐다. 영수가 철수가 내 앞에 섰다. 세월의 무게가 그의 얼굴에도 깊이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았다. 오랜만이야. 겨우 그 말을 꺼냈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게. 정말 오랜만이야. 철수도 어색하게 웃었다. 우리는 마주보고 서 있다가 자리에 앉았다. 다행히 순이가 분위기를 띄워줬다. 야, 너희 둘 옛날에 서로 좋아했잖아. 우리 다 알아. 맞아, 맞아. 철수는 맨날 영숙이 쳐다보고 영숙이는 철수 축구할 때마다 창문에 딱 붙어 있고 친구들의 장난 섞인 말에 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70이 다 된 나이에도 이렇게 부끄러울 수 있다니. 에이, 그게 다 옛날이야. 철수가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다. 그 모습이 또 50년 전 그 소년 같았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친구들은 각자의 근황을 나눴다. 자식 자랑, 손주 자랑, 건강 이야기. 철수는 서울에서 교사 생활을 하다가 정년퇴직 후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부인은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영숙이 너는?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도 남편이 3년 전에 갔어. 혼자 살아. 짧은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듯한 따뜻한 정적이었다. 모임이 끝나고 우리는 함께 밖으로 나왔다. 가을밤 공기가 차가웠다. 친구들은 삼삼오오 흩어졌고 어느새 철수와 나만 남았다. 영수가 나 잠깐 걸어도 될까? 응, 좋아. 우리는 나란히 걸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마음만큼은 50년 전 그 봄날처럼 가벼웠다. 거리의 가로등이 우리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있잖아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고등학교 때 나 너한테 고백하려고 몇 번이나 마음먹었는지 몰라. 근데 용기가 안 났어. 그때는 참 바보 같았지. 나는 걸음을 멈췄다. 가슴이 뛰었다. 70평생 처음 듣는 고백이었다. 나도 너 좋아했어. 고백이 입 밖으로 나오자 눈물이 핑 돌았다. 50년을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 마음이 마침내 빛을 보는 순간이었다. 철수가 천천히 내 손을 잡았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지만 그 온기가 참 따뜻했다. 영수가 그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참 오래 걸렸다. 너 보는데. 그 말에 나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후회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설렘의 눈물이었다. 멈춰버렸던 시계가 다시 돌기 시작했다. 우리의 가을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 이부 기억 속의 그 소년, 그 소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철수의 마지막 말을 되새겼다. 참 오래 걸렸다. 너 보는데.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70평생 이렇게 설레어 본 적이 있었던가.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이 울렸다. 영수가 나 철수야. 괜찮으면 오늘 점심 같이 먹을까? 수학이 넘어 철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마치 50년 전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처럼. 좋아. 어디서 만날까? 시장 입구 카페에서 11시 반에 보자. 거기서 가까운데 좋은 식당 알아뒀어. 전화를 끊고 나는 거울 앞에 섰다. 회색으로 물든 머리를 빗으며 웃음이 났다. 이 나이에 데이트 준비를 하다니. 옷장을 열어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꺼냈다. 남편이 예뻐한다고 했던 옷이었다. 왠지 오늘은 이 옷을 입고 싶었다. 카페에 도착하니 철수가 먼저 와 있었다. 깔끔한 회색 셔츠에 면바지 차림.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다. 나를 보자 철수가 일어서며 환하게 웃었다. 안 기다렸지? 아니, 나도 막 왔어. 우리는 함께 걸었다. 시장 골목을 지나 언덕길을 오르니 작은 한정식집이 나타났다. 옛날 한옥을 개조한 곳이었는데 마당에 감나무가 있고 툇마루에 화분들이 놓여 있었다. 여기 음식이 정갈해. 내가 한번 와봤는데 괜찮더라. 철수가 문을 열어주었다.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 고향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저기 보여. 저 빨간 지붕 있는 데가 우리 다니던 학교야. 철수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멀리 학교 건물이 보였다. 지금은 새 건물로 바뀌었지만 그 자리는 여전히 똑같았다. 맞아. 우리 교실은 2층 끝에서 두 번째였지. 그래. 너 맨날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잖아. 나 지나갈 때마다 내가 책 읽는 모습 보곤 했어. 내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철수도 나를 봤다니. 나도 내가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거 봤어. 친구들이랑 공 차는 모습. 철수가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이 참 따뜻했다. 음식이 나왔다. 된장찌개, 두부김치, 제육볶음. 소박한 가정식이었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맛이었다. 우리는 천천히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영수가 너 기억나? 3학년 봄 소풍 때. 응, 뒷산으로 갔었지. 진달래가 만발했었어. 그날 너 친구들이랑 꽃 따서 화관 만들고 있었잖아. 나 너무 예뻐 보여서 사진 찍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었어. 나는 수저를 내려놓았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나도 그날 기억나. 내가 친구들이랑 언덕 위에서 노래 부르던 거. 동무생각 불렀잖아. 어머, 그것까지 기억해? 철수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응. 너 목소리 좋았어. 나 그날 집에 가서 그 노래 흥얼거렸어. 우리는 동시에 웃었다. 50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기억들이 하나씩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다. 있잖아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나 사실 너한테 편지 쓴 적 있어. 정말? 응. 졸업하기 한 달 전쯤. 떨리는 손으로 편지지 5장을 가득 채웠어. 근데 결국 못 줬어.
책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그냥 찢어버렸어. 철수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다. 뭐라고 썼는데? 내가 물었다. 철수는 잠시 멀리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너 웃는 게 참 예뻐서 그 웃음을 계속 보고 싶다고. 대학 가서도 편지 주고받자고. 그리고 나중에 꼭 다시 만나자고. 눈물이 핑 돌았다. 나도 모르게 손으로 눈가를 눌렀다. 나도 너한테 편지 썼어. 진짜? 응. 졸업식 날 아침에. 너한테 주려고 교복 주머니에 넣고 갔는데 내가 너무 빨리 학교를 나가버려서 못 줬어. 그 편지 아직도 가지고 있어. 철수의 눈이 커졌다. 지금도? 응. 낡은 일기장 사이에 끼워뒀어. 가끔 꺼내봐.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다. 우리가 살지 못한 시간들, 하지 못한 고백들, 그리고 지금 다시 만난 이 기적 같은 순간. 영수가 밥 다 먹었으면 산책할까? 날씨 좋은데. 응, 좋아. 우리는 식당을 나와 뒷산 오솔길을 걸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밟혔다. 철수가 자연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나는 그 손을 꼭 쥐었다. 여기 오르면 정자 있잖아. 기억나? 응. 우리 소풍 때 거기서 쉬었었지. 언덕을 오르니 낡은 정자가 나타났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기둥이 낡았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우리는 정자 난간에 나란히 섰다.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빨간 지붕들, 굽이치는 강, 저 멀리 보이는 산맥. 50년 전에도 이 풍경을 봤었다. 하지만 그때는 철수와 함께가 아니었다. 영수가. 철수가 내 손을 더 꼭 쥐었다. 나 50년 동안 후회했어. 그때 용기 내서 고백할 걸. 편지라도 줄 걸. 그랬으면 우리 인생이 달라졌을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어쩌면 그때 만났어도 헤어졌을지도 몰라. 아니면 지금처럼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래도 아쉬워. 나도 아쉬워. 하지만 철수야. 나는 철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우리 지금 만났잖아.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 너무 늦은 건 없어. 우리한테는 아직 시간이 있어. 철수의 눈이 촉촉해졌다. 그가 내 어깨를 가만히 안았다. 나도 철수의 등을 토닥였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다. 영수가 너 기억나? 고3 때 우리 반에서 영화 보러 간다고 야단법석이었잖아. 응, 러브스토리 개봉했을 때. 다들 보고 싶어 했는데. 나도 너 초대하고 싶었어. 근데 용기가 없어서 그냥 친구들이랑만 갔어. 너는 못 갔지? 응. 부모님이 안 된다고 하셔서. 철수가 갑자기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우리 그때 못 간 영화관 지금 갈까? 뭐? 시내에 옛날 극장 하나 남아있어. 리모델링해서 지금도 영화해. 오늘 오후에 옛날 영화 특별 상영한대. 로마의 휴일이래. 같이 볼래?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70의 영화 데이트라니. 좋아. 가자. 팝콘도 사 먹고. 그래. 콜라도 사고. 우리는 손을 잡고 산을 내려왔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마치 고등학생으로 돌아간 것처럼. 기억 속의 그 소년과 소녀가 지금 여기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세월이 만든 주름도 흰머리카락도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이었다. 3부 주책이라니요. 우리도 사람인데. 영화관은 아늑했다. 오래된 극장 특유의 붉은 벨벳 좌석, 희미한 조명. 팝콘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다. 철수가 콜라 2잔과 팝콘을 들고 왔다. 자, 여기. 고마워. 우리는 뒷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영화가 시작되자 철수가 살짝 내 손을 잡았다. 나는 그 손을 꼭 쥐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오드리 헵번의 우아한 모습을 바라봤다. 영화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니 노을이 지고 있었다. 하늘이 온통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영수가 커피 한잔 할까? 응, 좋아. 우리는 극장 앞 카페로 들어갔다.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영화 이야기를 나눴다. 철수가 로마의 휴일 장면을 흉내내며 웃겼고 나는 배를 잡고 웃었다. 그때였다. 어머, 저기 박영숙 씨 아니세요? 익숙한 목소리에 나는 고개를 돌렸다. 동네 슈퍼를 운영하는 김 여사였다. 그 옆에는 이웃집 최 여사도 함께 있었다. 아, 안녕하세요. 나는 어색하게 인사했다. 어머, 누구세요? 남자분이랑 커피 드시네. 김 여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호기심과 약간이 비난이 섞인 시선이었다. 아, 이분은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아, 동창? 어머, 그래요? 최 여사가 철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철수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네네. 두 여자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로 갔다. 하지만 우리 테이블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앉더니 웅성웅성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가끔 우리 쪽을 힐끔힐끔 쳐다봤다. 가슴이 철렁했다. 영수가 괜찮아? 철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커피 맛이 쓰게만 느껴졌다. 우리는 서둘러 카페를 나왔다. 영수가 미안해. 내가 좀 더 조심할 걸. 아니야, 철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철수가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슬쩍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다음 날 아침 슈퍼에 장을 보러 갔다. 어서 오세요, 영숙 씨. 김 여사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어제와는 달랐다. 우유랑 계란이요. 계산을 하는데 김 여사가 나지막이 말했다. 영숙 씨, 어제 그분이 남자친구예요? 아니에요. 그냥 옛날 동창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보기엔 영 그렇지 않던데. 호호. 뒤에서 장을 보던 다른 이웃이 거들었다. 그러게요. 손도 잡고 계시던데. 어머, 요즘 어르신들 참 대담하시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남편 돌아가시고 얼마나 됐다고 벌써.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아니에요. 그냥 친구예요. 나는 급히 물건을 챙겨 슈퍼를 나왔다.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그 나이에 무슨 연애냐. 남편 돌아가시고 얼마나 됐다고. 주책이다, 주책이야. 귓가에 그 말들이 맴돌았다. 나는 고개를 떨궜다. 오후에 철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영수가 오늘 저녁에 만날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철수야. 응? 나.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너무 급하게 만나는 것 같아서. 우리 좀 천천히 하자. 영수가 뭔가 있었지? 말해줘.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미안해.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소파에 웅크려 앉았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한 걸까? 왜 남들의 시선이 이렇게 무서운 걸까? 사흘이 지났다. 철수에게서 문자가 왔다. 영수가 괜찮아? 보고 싶어. 만나자.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또 하루가 지났다. 영수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말해줘. 고칠게.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순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야, 박영숙. 너 왜 철수 형 피해? 순이야. 동네에서 소문 들었어. 누가 뭐래. 네 맘대로 살아. 우리 나이에 뭐가 주책이야? 사랑하면 만나는 거지. 순이의 목소리가 거셌다. 하지만 순이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남편 돌아간 지 얼마 안 됐다고, 철수도 부인 돌아간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래서? 그게 뭐 어때서? 영수가 너 앞으로 얼마나 살 것 같아? 10년? 20년? 그 시간을 혼자 외롭게 살 거야?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이랑 행복하게 살 거야? 철수 형 널 얼마나 좋아하는데. 어제 나한테 전화했어.
목소리가 얼마나 슬프던지. 영수가 정신 차려.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다. 순이 말이 맞았다. 나는 겁이 났던 거였다. 다시 사랑하는 것도 행복해지는 것도. 그날 밤 10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진 않았지만 누군지 알았다. 영수가. 나야. 철수야. 문틈 사이로 철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문 열어줘. 내 얼굴 좀 보자. 응? 나는 문 앞에 서서 눈물을 흘렸다. 영수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혹시 내가 너무 급했나? 부담스러웠나?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면 나 때문에 누가 뭐라고 했어? 그것 때문이야? 나는 입을 꽉 다물었다. 영수가, 우리 나이가 70이야. 솔직히 우리한테 남은 시간 많지 않아. 근데 그 시간을 난 너랑 보내고 싶어. 손잡고 걷고 싶고, 밥 먹고 싶고, 영화 보고 싶고. 그냥 옆에 있고 싶어. 철수가 문을 가만히 두드렸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상관없어. 너만 괜찮으면 돼. 근데 내가 힘들면 나도 힘들어. 침묵이 흘렀다. 영수가 제발 문 열어줘. 내 얼굴만 보고 갈게. 하지만 나는 문을 열 수 없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알았어. 오늘은 그냥 갈게. 근데 영수가 나 포기 안 해. 내일도 올 거야. 모레도. 내가 문 열어줄 때까지. 발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문틈 사이로 밖을 내다봤다. 가로등 아래 철수의 구부정한 뒷모습이 보였다. 천천히 힘없이 걸어가는 모습. 그 뒷모습이 너무 애절했다. 나는 문고리를 잡았다. 열어야 할까? 뛰어나가야 할까?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철수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대로 주저앉아 밤새도록 울었다. 사부자식이라는 벽. 다음 날 아침 딸 은주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나 오늘 저녁에 갈게요. 반찬 좀 해드리려고. 그래, 그럼 저녁 같이 먹자. 네, 6시쯤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은주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하지? 오후 내내 집안 정리를 하다가 현관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다. 은주가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다. 엄마, 다녀왔어요. 응, 어서 와. 은주는 부엌으로 가서 장바구니를 풀었다. 돼지고기, 채소, 과일. 딸의 손길이 고마웠다. 엄마, 제가 고기 좀 구워드릴게요. 요즘 제대로 못 드시는 것 같아서. 그래, 고맙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은주가 말을 꺼냈다. 엄마, 요즘 어디 나가시는 일 있으세요? 가슴이 철렁했다. 응? 왜? 아니, 그냥. 엄마 요즘 표정이 좀 달라 보여서요. 화장도 하시고 옷도 신경 쓰시고. 그냥 친구들 만나고 그래. 은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고기를 굽기 시작했다. 하지만 뭔가 더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은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혹시 슈퍼 김이모한테 전화 왔어요. 수저를 든 손이 멈췄다. 뭐? 엄마가 요즘 남자분이랑 다니신다고. 그게 사실이에요? 침묵이 흘렀다. 은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엄마, 대답 좀 해주세요. 은주야. 사실이에요? 남자 만나세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고등학교 동창이야. 우연히 모임에서 만났어. 은주의 얼굴이 굳어졌다. 엄마, 지금 진심이세요? 은주야, 그냥 친구야. 같이 밥 먹고 산책하고. 엄마. 은주가 수저를 탁 내려놨다.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이래요? 겨우 3년이에요, 3년. 벌써 남자 만나시면 어떡해요? 은주야,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에요? 손잡고 다니신다며요? 영화관도 가시고. 엄마, 정신이 있으세요? 은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동네에서 다들 수군거려요. 우리 엄마 벌써 남자 만난다고, 남편 죽자마자 연애한다고. 엄마, 저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은주야, 엄마가 그렇게 창피해? 당연하죠. 엄마 나이가 몇인데? 70이에요, 70. 그 나이에 무슨 연애예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은주야, 엄마도 사람이야. 외롭고 그리고 외로우면 저한테 전화하시면 되잖아요. 손주들 보면 되잖아요. 왜 꼭 남자가 필요해요? 은주가 눈물을 흘렸다. 엄마, 아빠가 얼마나 엄마 사랑했는데. 아빠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은주야, 엄마가 아빠 사랑 안 한 것 같아? 30년을 함께 살았어. 아빠 아플 때 밤새 간호했고 돌아가실 때까지 손 놓지 않았어. 그런 엄마 보고 아빠한테 미안하지 않냐고. 그럼 왜 다른 남자를 만나요? 왜 안 돼? 왜 엄마는 안 돼? 내 목소리도 높아졌다.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어. 엄마를 행복하게 해줬어. 근데 은주야, 아빠도 엄마가 행복하길 바랐을 거야. 평생 혼자 외롭게 사는 거 원하지 않았을 거라고. 은주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건 엄마 변명이에요. 그냥 외로워서 아무나 붙잡는 거예요. 아무나가 아니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 사람은 엄마가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사람이야. 50년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은주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엄마, 그게 지금 중요해요? 옛날 짝사랑이 뭐가 중요해요? 엄마는 결혼하셨고 저를 낳으셨고 아빠랑 살았잖아요. 그게 엄마 인생이에요. 그래, 그게 엄마 인생이었어. 근데 이제는 엄마 인생이 다시 시작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안 돼요. 은주가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동네 사람들 수군거리는 거 저 못 참겠어요. 이러다가 제 시댁에까지 소문나면 어떡해요? 나는 힘없이 웃었다. 결국 남 부끄럽다는 거구나. 당연하죠. 친구들이 우리 엄마 연애한다고 놀려요. 애들한테도 할머니 남자친구 생겼다고 어떻게 말해요? 은주가 가방을 집어들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제발. 그 남자 다시 만나지 마세요. 안 그러면 저도 더 이상 못 찾아뵐 거예요. 은주야, 저 가볼게요. 반찬은 냉장고에 넣어뒀으니까 드세요. 은주가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다. 나는 그대로 식탁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며칠이 지났다. 철수에게서 전화가 계속 왔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도 계속 왔다. 영수가 괜찮아? 보고 싶어. 밥이라도 먹자. 영수가 답장 좀 해줘. 걱정돼.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은주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난 부끄러워. 아빠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그 나이에 무슨 연애예요? 나는 거울 앞에 섰다. 주름진 얼굴, 백발, 처진 눈꺼풀. 은주 말이 맞는 걸까? 이 나이에 사랑은 사치일까? 일주일째 되던 날 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문자였다. 철수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열었다. 영수가 보고 싶다. 다른 이유는 없어. 단 세 줄. 하지만 그 세 줄이 가슴을 찔렀다. 나는 휴대폰을 꺼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보고 싶었다. 나도. 철수의 따뜻한 손, 다정한 목소리, 그 웃음. 하지만 할 수 없었다. 딸의 눈물이,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세상의 시선이 나를 짓눌렀다. 나는 답장을 쓰지 못했다. 그저 문자를 바라보며 또 울었다. 창밖으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다. 오부 용기 내어 한 걸음. 2주가 지났다. 철수에게서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다. 처음엔 안도했다. 이제 조용히 살 수 있겠구나. 은주도 안심하겠지.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철수는 괜찮을까? 혹시 화가 난 걸까? 아니면 포기한 걸까? 그날 오후 슈퍼에 장을 보러 갔다. 어서 오세요, 영숙 씨. 김 여사가 반겼다. 예전보다 태도가 조심스러워졌다. 우유랑 두부 주세요. 계산을 하는데 슈퍼 입구로 순이가 들어왔다.
영수가. 순이가 숨을 헐떡이며 나를 붙잡았다. 순이야, 왜 그래? 철수 형. 철수 형 병원에 입원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뭐? 왜? 폐렴이래. 혼자 집에서 앓다가 쓰러진 거 이웃이 발견해서 119 불렀대. 지금 중앙병원 3층이야. 손에서 우유팩이 떨어졌다. 영수가 어서 가봐. 철수 형이 자꾸 너 찾는다는데. 나는 가방을 집어들고 뛰쳐나갔다. 영숙 씨, 우유가. 김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렸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제발 제발 무사하길. 병원에 도착해 3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를 지나 307호실 문 앞에 섰다.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다. 철수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링거를 맞고 있었다. 얼굴이 헬쑥했다. 눈은 감겨 있었다. 철수야. 내 목소리에 철수가 천천히 눈을 떴다. 영수가?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응, 나야. 내가 왔어. 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철수의 손을 잡았다. 손이 너무 차가웠다. 왜? 왜 이렇게까지 아파? 눈물이 터져나왔다. 미안해. 내가 너 걱정시켜서. 철수가 힘없이 웃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감기가 심해진 거야. 감기가 폐렴이 돼? 병원은 왜 안 갔어? 갈 기운이 없었어.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수가. 너 안 보니까 힘이 하나도 안 났어.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오고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바보. 바보야 정말. 나는 철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미안해, 철수야. 내가 너무 겁쟁이였어. 사람들 말 무서워서. 은주가 뭐라고 해서. 너를 피했어. 괜찮아. 안 괜찮아. 너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괜찮아. 나는 소리쳤다. 병실 밖에서 간호사가 잠깐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문을 닫았다. 영수가. 철수가 내 손을 약하게 쥐었다. 너 만나서 너무 행복했어. 50년 동안 꿈꿨던 일이 현실이 됐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무슨 소리야? 충분하지 않아. 나는 눈물을 닦았다. 우리 아직 할 일 많아. 같이 산책도 가야 하고 영화도 봐야 하고. 내가 약속했잖아. 나한테 편지 내용 다 말해준다고. 철수가 조용히 웃었다. 그래. 약속했지. 그러니까 어서 나. 알았지? 응. 노력할게. 나는 철수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열이 아직 남아 있었다. 그날부터 나는 매일 병원에 갔다. 아침 일찍 죽을 끓여서 보온병에 담아갔다. 철수는 처음엔 먹기 힘들어했지만 내가 떠먹여주자 조금씩 입을 열었다. 영수가, 너 집안일은? 괜찮아. 이게 더 중요해. 은주는? 뭐라고 안 해?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아직 말 안 했어. 철수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미안해. 내 때문에 너 힘들게 해서. 아니야. 나는 철수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선택한 거야. 이제는 내 마음을 따르기로 했어. 사흘째 되던 날 철수의 상태가 좋아졌다. 산소 마스크를 떼고 스스로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됐다. 영수가, 오늘은 내가 혼자서도 죽 먹을 수 있어. 봐봐. 철수가 숟가락을 들고 천천히 죽을 떴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입까지 가져갔다. 잘했어. 나는 박수를 쳤다. 우리는 함께 웃었다. 오후에 의사가 회진을 왔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보호자분이 잘 돌봐주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의사가 나가자 철수가 내 손을 잡았다. 영수가 고마워. 정말.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아니야. 당연하지 않아. 철수가 진지한 표로 나를 바라봤다. 영수가 나. 정말 무서웠어. 혼자 집에서 쓰러졌을 때. 이대로 죽는 건가 싶었어. 그때 내 얼굴이 떠올랐어.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도 못하고 가는 건가. 그 생각에 너무 서러웠어.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바보. 그런 생각하지 마. 영수가. 철수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나 이제 오래 못 살 거야. 70이면. 언제 뭐가 생겨도 이상하지 않아. 근데 남은 시간 너랑 함께 보내고 싶어. 그게 내 소원이야. 나는 철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나도 그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 철수야. 내가 너무 겁쟁이였어. 은주 말 듣고 동네 사람들 눈치 보고 정말 바보같이 굴었어. 아니야. 아니, 맞아. 나 정말 바보였어. 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내가 아프다는 소식 듣고 달려오면서 깨달았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내가 누구와 함께 있고 싶은지. 철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영수가. 철수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남들이 뭐라고 하든 은주가 반대하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응? 철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러자. 나는 철수를 꼭 안았다. 철수도 약한 힘이지만 나를 안아주었다. 사랑해, 철수야. 생애 처음으로 그 말을 입 밖으로 냈다. 50년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그 말. 나도 사랑해, 영수가.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주황빛 햇살이 병실을 따뜻하게 비쳤다.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진짜 시작이었다. 육부 우리들만의 화양연화. 철수가 태어난 건 일주일 후였다. 병원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는데 철수가 내 손을 잡았다. 영수가 우리 여행 갈까? 여행? 응. 젊었을 때 못 가본 데 가자. 둘이서. 나는 철수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이 반짝였다. 좋아. 어디로 갈까? 바다. 동해 바다 가자. 우리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못 갔었잖아. 맞았다. 그해 봄, 우리 학년은 예산 문제로 수학여행이 취소됐었다. 그래, 가자. 바다 보러. 이틀 후, 우리는 기차에 올랐다. 은주에게는 친구들과 여행 간다고만 했다. 어차피 반대할 게 뻔했으니까. 철수는 작은 여행 가방을 하나 들고 왔다. 나도 간단하게 짐을 꾸렸다. 영수가 창가 자리에 앉아. 응. 기차가 출발했다.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도시를 벗어나자 논밭이 펼쳐졌다. 철수야, 샌드위치 먹을래? 응, 고마워. 나는 아침에 만든 샌드위치를 꺼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샌드위치를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영수가. 응? 나 지금 너무 행복해. 철수가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을 보니 나도 덩달아 기뻤다. 나도. 2시간 후, 우리는 강릉역에 도착했다. 역 앞에서 버스를 타고 바닷가로 향했다. 창문으로 소나무 숲이 보이고 점점 바다 냄새가 났다. 영수가 저기 바다다. 철수가 아이처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푸른 동의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다. 햇빛에 반짝이는 파도, 하얀 포말. 와. 나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다. 우리는 바닷가 근처 작은 펜션에 짐을 풀었다. 2층 객실에서 바다가 한눈에 보였다. 영수가 여기 좀 봐. 철수가 창가에서 나를 불렀다. 나는 그의 옆에 섰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하늘과 바다가 온통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었다. 예쁘다. 응, 정말 예쁘다. 철수가 내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나는 그의 품에 기댔다. 우리는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다. 다음 날 아침 해변을 산책했다. 맨발로 모래를 밟았다. 파도가 발끝을 간지렸다. 차가워. 나는 깔깔 웃으며 뒤로 물러섰다. 영수가 이리 와봐. 철수가 조개 껍데기 하나를 주었다. 예쁘지? 너 줄게. 고마워. 나는 조개 껍데기를 소중히 주머니에 넣었다. 우리는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갈매기들이 머리 위를 날았다. 영수가 저기 사진 찍는 곳 있네. 가볼까?
해변 한쪽에 즉석 사진관이 있었다. 젊은 사진작가가 운영하는 곳이었다. 어르신, 사진 찍어드릴까요? 네, 부탁해요. 우리는 바다를 배경으로 섰다. 자, 서로 마주보세요. 손잡으시고. 철수가 내 손을 잡았다. 나는 철수를 바라봤다. 하나, 둘, 셋. 웃으세요. 우리는 환하게 웃었다. 셔터 소리가 찰칵 울렸다. 한 장 더 찍을게요. 이번엔 바다 보시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봤다. 철수가 내 어깨를 안았다. 다시 셔터 소리. 완성입니다. 10분 후에 뽑아드릴게요. 점심은 해변 식당에서 먹었다. 물회와 모둠회를 시켰다. 싱싱한 해산물이 입안에서 살살 녹았다. 맛있다. 철수가 엄지를 치켜 세웠다. 그치? 역시 바닷가는 회지. 우리는 맛있게 밥을 먹었다. 식당 아주머니가 물을 따라주며 말했다. 두 분 신혼이세요? 네. 보기 좋아요. 금슬이 참 좋으시네. 철수와 나는 얼굴이 빨개졌다. 아니에요, 저희는. 호호, 부끄러워하시네. 예쁘세요, 두 분. 아주머니가 웃으며 가버렸다. 철수가 나를 보며 웃었다. 우리 신혼부부래. 에이. 하지만 나도 웃음이 나왔다. 기분이 이상하게 좋았다. 오후에는 정동진으로 갔다. 모래시계 공원을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철수야, 저기 벤치 좀 봐. 한 커플이 벤치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다. 젊은 연인들이었다. 우리도 저랬었을까? 만약 고등학교 때 사귀었다면. 아마 그랬겠지. 손잡고 몰래 영화관 가고 편지 주고받고. 철수가 웃으며 말했다. 근데 영수가. 응? 지금이 더 좋아. 솔직히.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왜? 젊었을 때는 사랑이 뭔지 잘 몰랐을 거야. 상대를 얼마나 소중히 해야 하는지도. 근데 지금은 알잖아. 함께 있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가슴이 뭉클했다. 맞아. 너 말이 맞아. 우리는 벤치에 앉았다. 철수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영수가 이거. 작은 종이 상자였다. 뭐야? 열어봐. 상자를 열자 반지가 들어있었다. 은으로 된 소박한 반지. 철수야. 이게 커플링이야. 병원에서 퇴원하고 몰래 샀어. 철수가 내 손을 잡았다. 영수가 우리 결혼 같은 건 못하겠지. 나이도 있고 자식들 반대도 있고. 근데 마음만은 부부로 살고 싶어. 이 반지가 그 약속이었으면 좋겠어.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바보. 이런 거 왜 사와? 해줄래? 철수가 반지를 내 약지에 끼워줬다. 꼭 맞았다. 나도 껴. 나도 철수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다. 이제 우리 부부야. 철수가 웃었다. 응. 우리 부부.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다. 저녁에는 펜션으로 돌아와 옥상에 올라갔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다. 은하수가 또렷하게 보였다. 우와. 별이 이렇게 많아? 그러게. 도시에서는 못 보는 풍경이지. 우리는 의자에 나란히 앉아 별을 봤다. 영수가. 응?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나는 철수의 손을 꼭 잡았다. 나 70평생 이렇게 행복한 적 없어. 진짜야. 철수가 내 손을 입술에 가져다 대고 살짝 키스했다. 나도 정말 행복해. 우리는 밤새 별을 봤다. 유성이 하나 떨어졌다. 영수가 소원 빌어. 뭐 빌까? 우리 오래오래 함께 있게 해달라고. 응, 나도 그거 빌었어. 우리는 웃으며 다시 별을 바라봤다. 여행 마지막 날 아침. 사진관에서 받은 사진을 꺼내봤다. 바다를 배경으로 활짝 웃고 있는 우리.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큼은 소년소녀처럼 맑았다. 예쁘다 우리. 철수가 사진을 쓰다듬었다. 응. 이 사진 액자에 넣어서 집에 걸어 놓을래. 그래, 그러자. 우리는 사진을 소중히 가방에 넣었다. 기차에 오르며 나는 뒤돌아봤다. 푸른 바다가 아직도 눈에 선했다.
철수야, 우리 또 오자. 내년에도. 그래. 매년 오자. 우리는 손을 꼭 잡고 기차에 올랐다. 창밖으로 바다가 점점 멀어졌다. 하지만 괜찮았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었다. 함께할 내일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만의 화양연화였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그 순간을 우리는 지금 함께 살고 있었다. 7부 예상치 못한 이별의 예감. 여행을 다녀온 후 한 달.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났다. 아침 산책, 점심 식사, 오후 차 한 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철수의 기침이 심해졌다. 괜찮아, 그냥 감기야. 철수는 태어난 척했지만 나는 불안했다. 철수야, 병원 가보자. 에이, 괜찮아. 약국에서 약 사 먹으면 돼.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기침은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철수와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기침을 심하게 했다. 철수야. 나는 그의 등을 토닥였다. 손수건으로 입을 가린 철수. 손수건을 치우는데 피가 묻어 있었다. 철수야. 이게 뭐야? 아, 아니야. 목에 상처가 나서. 거짓말하지 마. 어서 병원 가자. 나는 철수를 부축해 응급실로 데려갔다. 검사 결과는 이틀 후에 나왔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호로 말했다. 폐암입니다. 그것도 사기예요. 머릿속이 하얘졌다. 사기면 이미 많이 진행됐습니다. 수술은 어렵고 항암 치료를 할 수는 있지만 연세를 생각하면 의사 선생님이 말을 흐렸다. 얼마나 남았나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빠르면 3개월, 길어야 6개월 정도로 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 벤치에 앉았다. 철수가 내 손을 잡았다. 영수가. 왜 하필 지금이야?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우리 이제 막 시작했는데. 왜? 철수가 나를 꼭 안아주었다. 미안해. 내가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아프지도 않았어? 조금 아팠어. 근데 너 걱정시키기 싫어서. 나는 철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펑펑 울었다. 철수는 다음 날 입원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하기로 했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영수가 너 집에 가 있어. 괜찮아. 싫어. 나 여기 있을 거야. 나는 병실 보호자 침대에 누웠다. 영수가. 고마워. 고맙긴. 당연한 거지. 밤마다 철수의 곁을 지켰다. 철수가 잠들면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제발 기적이 일어나길. 항암 치료가 시작됐다. 철수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다. 식욕도 떨어졌다. 영수가. 나 못생겨졌지? 철수가 거울을 보며 쓸쓸히 웃었다. 무슨 소리야? 여전히 멋있어. 나는 철수의 손을 잡았다. 거짓말. 진짜야. 내 눈에는 여전히 고등학교 때 그 멋진 소년이야. 철수가 눈물을 글썽였다. 영수가. 미안해. 우리 이제 막 행복해지려고 했는데. 하지마, 그런 말. 나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 충분히 행복했어. 50년 만에 다시 만났고 여행도 갔고 반지도 나눴잖아. 그리고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우리 아직 시간 있어. 나는 철수의 볼을 쓰다듬었다. 울지 마. 나 울면 나도 울어.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매일 철수에게 웃음을 주려고 노력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아서 들려주고 옛날 사진을 가져와서 함께 봤다. 철수야, 이거 봐. 우리 졸업사진. 어머, 이거. 내가 왜 이렇게 어리바리하게 생겼어? 그래도 멋있었어. 나 이 사진 보면서 얼마나 설레었는데. 진짜? 응. 책가방에 넣고 다녔어. 철수가 환하게 웃었다. 나도 내 사진 지갑에 넣고 다녔어. 정말? 응. 아내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제일 안쪽에 몰래 숨겨뒀지. 우리는 함께 웃었다. 어느 날 저녁 철수가 말했다.
영수가 나 머리 좀 빗어줄래? 손에 힘이 없어서. 그래. 나는 빗을 들고 철수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빗었다. 가늘어진 흰머리가 빗에 걸렸다. 아프지? 아니, 괜찮아. 시원해. 나는 천천히 부드럽게 철수의 머리를 빗었다. 영수가, 응? 너도 머리 산발이야. 이리 와. 응? 나 줘봐. 내가 빗어줄게. 괜찮아, 나는. 영수가, 철수가 진지하게 나를 바라봤다. 나한테도 너를 돌볼 기회를 줘.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철수 앞에 앉았다. 철수가 떨리는 손으로 내 머리를 빗기 시작했다. 아프면 말해. 응. 철수의 손길이 너무 부드러웠다. 한 올 한 올 정성스럽게 머리를 빗어주는 철수. 영수가 너 머리 참 곱다. 에이, 다 새치인데 뭐. 그래도 예뻐. 은빛으로 빛나잖아. 나는 눈물을 참았다. 철수야. 응? 나 정말 행복했어. 너 만나서. 철수의 손이 잠시 멈췄다. 나도 너무 행복했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서로의 흰머리를 정리해주며.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주황빛 햇살이 병실을 따뜻하게 비췄다.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진짜 시작이었다. 육부 우리들만의 화양연화. 철수가 태어난 건 일주일 후였다. 병원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는데 철수가 내 손을 잡았다. 영수가 우리 여행 갈까? 여행? 응. 젊었을 때 못 가본 데 가자. 둘이서. 나는 철수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이 반짝였다. 좋아. 어디로 갈까? 바다. 동해 바다 가자. 우리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못 갔었잖아. 맞았다. 그해 봄, 우리 학년은 예산 문제로 수학여행이 취소됐었다. 그래, 가자. 바다 보러. 이틀 후, 우리는 기차에 올랐다. 은주에게는 친구들과 여행 간다고만 했다. 어차피 반대할 게 뻔했으니까. 철수는 작은 여행 가방을 하나 들고 왔다. 나도 간단하게 짐을 꾸렸다. 영수가 창가 자리에 앉아. 응. 기차가 출발했다.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도시를 벗어나자 논밭이 펼쳐졌다. 철수야, 샌드위치 먹을래? 응, 고마워. 나는 아침에 만든 샌드위치를 꺼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샌드위치를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영수가, 응? 나 지금 너무 행복해. 철수가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을 보니 나도 덩달아 기뻤다. 나도. 2시간 후, 우리는 강릉역에 도착했다. 역 앞에서 버스를 타고 바닷가로 향했다. 창문으로 소나무 숲이 보이고 점점 바다 냄새가 났다. 영수가 저기 바다다. 철수가 아이처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푸른 동의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다. 햇빛에 반짝이는 파도 하얀 포말. 와. 나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다. 우리는 바닷가 근처 작은 펜션에 짐을 풀었다. 2층 객실에서 바다가 한눈에 보였다. 영수가 여기 좀 봐. 철수가 창가에서 나를 불렀다. 나는 그의 옆에 섰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하늘과 바다가 온통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었다. 예쁘다. 응, 정말 예쁘다. 철수가 내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나는 그의 품에 기댔다. 우리는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다. 다음 날 아침 해변을 산책했다. 맨발로 모래를 밟았다. 파도가 발끝을 간지렸다. 차가워. 나는 깔깔 웃으며 뒤로 물러섰다. 영수가 이리 와봐. 철수가 조개 껍데기 하나를 주었다. 예쁘지? 너 줄게. 고마워. 나는 조개 껍데기를 소중히 주머니에 넣었다. 우리는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갈매기들이 머리 위를 날았다. 영수가 저기 사진 찍는 곳 있네. 가볼까? 해변 한쪽에 즉석 사진관이 있었다. 젊은 사진작가가 운영하는 곳이었다. 어르신, 사진 찍어드릴까요? 네, 부탁해요. 우리는 바다를 배경으로 섰다. 자, 서로 마주보세요.
손잡으시고. 철수가 내 손을 잡았다. 나는 철수를 바라봤다. 하나, 둘, 셋. 웃으세요. 우리는 환하게 웃었다. 셔터 소리가 찰칵 울렸다. 한 장 더 찍을게요. 이번엔 바다 보시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봤다. 철수가 내 어깨를 안았다. 다시 셔터 소리. 완성입니다. 10분 후에 뽑아드릴게요. 점심은 해변 식당에서 먹었다. 물회와 모둠회를 시켰다. 싱싱한 해산물이 입안에서 살살 녹았다. 맛있다. 철수가 엄지를 치켜 세웠다. 그치? 역시 바닷가는 회지. 우리는 맛있게 밥을 먹었다. 식당 아주머니가 물을 따라주며 말했다. 두 분 신혼이세요? 네. 보기 좋아요. 금슬이 참 좋으시네. 철수와 나는 얼굴이 빨개졌다. 아니에요, 저희는. 호호 부끄러워하시네. 예쁘세요, 두 분. 아주머니가 웃으며 가버렸다. 철수가 나를 보며 웃었다. 우리 신혼부부래. 에이. 하지만 나도 웃음이 나왔다. 기분이 이상하게 좋았다. 오후에는 정동진으로 갔다. 모래시계 공원을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철수야, 저기 벤치 좀 봐. 한 커플이 벤치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다. 젊은 연인들이었다. 우리도 저랬었을까? 만약 고등학교 때 사귀었다면. 아마 그랬겠지. 손잡고 몰래 영화관 가고 편지 주고받고. 철수가 웃으며 말했다. 근데 영수가. 응? 지금이 더 좋아. 솔직히.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왜? 젊었을 때는 사랑이 뭔지 잘 몰랐을 거야. 상대를 얼마나 소중히 해야 하는지도. 근데 지금은 알잖아. 함께 있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가슴이 뭉클했다. 맞아. 너 말이 맞아. 우리는 벤치에 앉았다. 철수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영수가 이거. 작은 종이 상자였다. 뭐야? 열어봐. 상자를 열자 반지가 들어있었다. 은으로 된 소박한 반지. 철수야. 이게 커플링이야. 병원에서 퇴원하고 몰래 샀어. 철수가 내 손을 잡았다. 영수가 우리 결혼 같은 건 못하겠지. 나이도 있고 자식들 반대도 있고. 근데 마음만은 부부로 살고 싶어. 이 반지가 그 약속이었으면 좋겠어.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바보. 이런 거 왜 사와? 해줄래? 철수가 반지를 내 약지에 끼워줬다. 꼭 맞았다. 나도 껴. 나도 철수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다. 이제 우리 부부야. 철수가 웃었다. 응. 우리 부부.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다. 저녁에는 펜션으로 돌아와 옥상에 올라갔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다. 은하수가 또렷하게 보였다. 우와. 별이 이렇게 많아? 그러게. 도시에서는 못 보는 풍경이지. 우리는 의자에 나란히 앉아 별을 봤다. 영수가. 응?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나는 철수의 손을 꼭 잡았다. 나 70평생 이렇게 행복한 적 없어. 진짜야. 철수가 내 손을 입술에 가져다 대고 살짝 키스했다. 나도 정말 행복해. 우리는 밤새 별을 봤다. 유성이 하나 떨어졌다. 영수가 소원 빌어. 뭐 빌까? 우리 오래오래 함께 있게 해달라고. 응, 나도 그거 빌었어. 우리는 웃으며 다시 별을 바라봤다. 여행 마지막 날 아침. 사진관에서 받은 사진을 꺼내봤다. 바다를 배경으로 활짝 웃고 있는 우리.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큼은 소년소녀처럼 맑았다. 예쁘다 우리. 철수가 사진을 쓰다듬었다. 응. 이 사진 액자에 넣어서 집에 걸어 놓을래. 그래, 그러자. 우리는 사진을 소중히 가방에 넣었다. 기차에 오르며 나는 뒤돌아봤다. 푸른 바다가 아직도 눈에 선했다. 철수야, 우리 또 오자. 내년에도. 그래. 매년 오자. 우리는 손을 꼭 잡고 기차에 올랐다. 창밖으로 바다가 점점 멀어졌다. 하지만 괜찮았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었다.
함께할 내일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만의 화양연화였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그 순간을 우리는 지금 함께 살고 있었다. 7부 예상치 못한 이별의 예감. 여행을 다녀온 후 한 달.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났다. 아침 산책, 점심 식사, 오후 차 한 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철수의 기침이 심해졌다. 괜찮아, 그냥 감기야. 철수는 태어난 척했지만 나는 불안했다. 철수야, 병원 가보자. 에이, 괜찮아. 약국에서 약 사 먹으면 돼.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기침은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철수와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기침을 심하게 했다. 철수야. 나는 그의 등을 토닥였다. 손수건으로 입을 가린 철수. 손수건을 치우는데 피가 묻어 있었다. 철수야. 이게 뭐야? 아, 아니야. 목에 상처가 나서. 거짓말하지 마. 어서 병원 가자. 나는 철수를 부축해 응급실로 데려갔다. 검사 결과는 이틀 후에 나왔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우로 말했다. 폐암입니다. 그것도 사기예요. 머릿속이 하얘졌다. 사기면 이미 많이 진행됐습니다. 수술은 어렵고 항암 치료를 할 수는 있지만 연세를 생각하면 의사 선생님이 말을 흐렸다. 얼마나 남았나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빠르면 3개월, 길어야 6개월 정도로 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 벤치에 앉았다. 철수가 내 손을 잡았다. 영수가. 왜 하필 지금이야?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우리 이제 막 시작했는데. 왜? 철수가 나를 꼭 안아주었다. 미안해. 내가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아프지도 않았어. 조금 아팠어. 근데 너 걱정시키기 싫어서. 나는 철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펑펑 울었다. 철수는 다음 날 입원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하기로 했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영수가 너 집에 가 있어. 괜찮아. 싫어. 나 여기 있을 거야. 나는 병실 보호자 침대에 누웠다. 영수가. 고마워. 고맙긴. 당연한 거지. 밤마다 철수의 곁을 지켰다. 철수가 잠들면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제발 기적이 일어나길. 항암 치료가 시작됐다. 철수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다. 식욕도 떨어졌다. 영수가. 나 못생겨졌지? 철수가 거울을 보며 쓸쓸히 웃었다. 무슨 소리야? 여전히 멋있어. 나는 철수의 손을 잡았다. 거짓말. 진짜야. 내 눈에는 여전히 고등학교 때 그 멋진 소년이야. 철수가 눈물을 글썽였다. 영수가. 미안해. 우리 이제 막 행복해지려고 했는데. 하지마, 그런 말. 나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 충분히 행복했어. 50년 만에 다시 만났고 여행도 갔고 반지도 나눴잖아. 그리고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우리 아직 시간 있어. 나는 철수의 볼을 쓰다듬었다. 울지 마. 나 울면 나도 울어.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매일 철수에게 웃음을 주려고 노력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아서 들려주고 옛날 사진을 가져와서 함께 봤다. 철수야, 이거 봐. 우리 졸업사진. 어머, 이거. 내가 왜 이렇게 어리바리하게 생겼어? 그래도 멋있었어. 나 이 사진 보면서 얼마나 설레었는데. 진짜? 응. 책가방에 넣고 다녔어. 철수가 환하게 웃었다. 나도 내 사진 지갑에 넣고 다녔어. 정말? 응. 아내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제일 안쪽에 몰래 숨겨뒀지. 우리는 함께 웃었다. 어느 날 저녁 철수가 말했다. 영수가, 나 머리 좀 빗어줄래? 손에 힘이 없어서. 그래. 나는 빗을 들고 철수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빗었다. 가늘어진 흰머리가 빗에 걸렸다. 아프지? 아니, 괜찮아. 시원해.
나는 천천히 부드럽게 철수의 머리를 빗었다. 영수가, 응? 너도 머리 산발이야. 이리 와. 응? 나 줘봐. 내가 빗어줄게. 괜찮아, 나는. 영수가, 철수가 진지하게 나를 바라봤다. 나한테도 너를 돌볼 기회를 줘.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철수 앞에 앉았다. 철수가 떨리는 손으로 내 머리를 빗기 시작했다. 아프면 말해. 응. 철수의 손길이 너무 부드러웠다. 한 올 한 올 정성스럽게 머리를 빗어주는 철수. 영수가 너 머리 참 곱다. 에이, 다 새치인데 뭐. 그래도 예뻐. 은빛으로 빛나잖아. 나는 눈물을 참았다. 철수야. 응? 나 정말 행복했어. 너 만나서. 철수의 손이 잠시 멈췄다. 나도 너무 행복했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서로의 흰머리를 정리해주며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주황빛 햇살이 병실을 따뜻하게 비쳤다. 영수가, 응? 내가 먼저 가더라도 슬퍼하지 마. 난 충분히 행복했어. 5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 너랑 다시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여행도 가고. 이것만으로도 난 충분해.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바보. 그런 말 하지 마. 영수가 너도 행복하게 살아줘. 나 없어도. 약속해. 어떻게 그래? 어떻게 너 없이. 철수가 내 눈물을 닦아줬다. 할 수 있어. 넌 강한 사람이야. 나보다 훨씬 강해. 아니야. 나 약해. 아니야. 넌 강해. 철수가 나를 꼭 안아주었다. 그리고 영수가, 난 내 마음속에 영원히 살 거야. 잊지 마. 응. 사랑해, 영수가. 나도 사랑해, 철수야. 우리는 그렇게 오래오래 안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세상에 우리 둘만 남은 것처럼. 노을은 점점 어두워지고 밤이 찾아왔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만큼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8부 노을 아래 마지막 약속 최종화. 철수는 2달을 더 버텼다. 의사 선생님도 놀랄 만큼 강한 의지였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마지막 일주일, 철수는 거의 깨어나지 못했다. 나는 매일 병실을 지켰다. 철수의 손을 잡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노래도 불러줬다. 철수야, 기억나? 우리 수학여행 갔을 때 내가 부르던 노래.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동무생각을 불렀다. 철수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영수가, 응, 나야. 내가 여기 있어. 고마워. 끝까지 함께 있어줘서. 당연하지. 우리 부부잖아. 나는 손가락에 반지를 보여줬다. 철수도 자신의 반지를 바라봤다. 영수가, 내가 먼저 가면 슬퍼하지 마. 응, 나 정말 행복했어. 철수가 내 손을 약하게 쥐었다. 50년 기다린 보람 있었어. 눈물이 흘렀지만 나는 웃으려 애썼다. 나도 정말 행복했어, 철수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정말 많이. 철수가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철수의 장례식은 조용했다. 철수의 자녀들, 몇몇 친구들이 왔다. 나는 상주도 아니었지만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철수의 딸이 내 옆에 와서 앉았다. 어머니. 아버지가 어머니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그래요? 네. 첫사랑이라고.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철수의 딸도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덕분에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행복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철수 씨 덕분에 저도 다시 살 수 있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다. 텅 빈 집.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철수가 보고 싶었다. 너무 보고 싶었다.
하지만 울지 않기로 했다. 철수가 원하지 않았으니까. 일주일 후 은주가 찾아왔다. 엄마. 은주는 미안한 표정으로 나를 안아줬다. 엄마, 제가 너무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괜찮아, 은주야. 아니에요. 저 정말 미안해요. 엄마가 행복해지는 걸 막았어요. 나는 은주의 등을 토닥였다. 아니야. 내 마음도 이해해. 엄마를 걱정한 거잖아. 엄마. 울어도 돼요. 참지 마세요. 괜찮아. 엄마 안 울어. 나는 웃으며 말했다. 엄마는 울 시간이 없어. 철수 씨가 준 행복을 간직하느라 바쁘거든. 한 달이 지났다.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아침 산책, 시장 보기, 친구들 만나기.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이제는 당당했다. 슈퍼에서 김 여사가 말을 걸었다. 영숙 씨, 요즘 어떠세요? 잘 지내요.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김 여사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해요. 제가 예전에 이상한 말을 했었죠.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근데 영숙 씨, 얼굴이 예전보다 밝아 보여요. 그래요? 네. 뭔가 평온해 보이세요. 나는 웃었다. 사랑받았거든요. 진짜 사랑을. 어느 날 오후 뒷산에 올랐다. 철수와 함께 걸었던 그 오솔길. 단풍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정자에 도착해 난간에 기댔다.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철수야.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잘 지내고 있지? 바람이 불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나도 잘 지내. 걱정 마. 주머니에서 작은 편지를 꺼냈다. 철수가 남긴 마지막 편지였다. 병원 서랍에서 발견한 편지. 영수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곁에 없겠지. 슬퍼하지 마. 나는 정말 행복했어. 50년을 기다렸지만 후회 없어. 너와 함께한 그 짧은 시간이 내 인생 전체보다 빛났으니까. 영수가 부탁이 있어. 나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줘. 웃고 친구들 만나고 맛있는 거 먹고.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그리고 언젠가 아주 먼 훗날. 우리 다시 만나자. 그때는 젊은 모습으로. 그때는 평생을 함께하자. 사랑해, 영수가. 내 인생의 마지막 선물. 철수. 편지를 읽고 나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고마워요, 철수 씨. 나는 하늘을 향해 말했다. 내 인생에 다시 봄을 줘서. 바람이 다시 불었다. 마치 천만에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환하게 웃었다. 정자를 내려와 천천히 산책로를 걸었다. 낙엽이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냈다. 손에는 동해 바다에서 찍은 사진이 들려 있었다. 활짝 웃고 있는 우리. 철수야, 우리 정말 예쁘게 나왔지? 사진 속 철수가 웃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다. 저 멀리 노을이 지고 있었다. 주황빛, 분홍빛, 보랏빛. 하늘이 온통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었다. 철수야, 노을 예쁘다. 나는 혼잣말을 하며 걸었다. 외롭지 않았다. 철수가 내 마음속에 살아있었으니까. 그 사랑이 나를 따뜻하게 해주었으니까. 집에 돌아와 액자를 벽에 걸었다. 바다를 배경으로 웃고 있는 우리. 여기가 딱이네. 거실 한가운데. 매일 볼 수 있는 곳. 나는 액자를 쓰다듬었다. 잘 자, 철수야. 내일 또 이야기하자.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꿈속에서 철수를 만났다. 젊은 모습의 철수. 그는 손을 내밀며 웃었다. 영수가 춤출래? 응, 좋아. 우리는 노을빛 아래에서 춤을 췄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춤을. 다음 날 아침. 나는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했다. 좋은 아침.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철수 없는 하루. 하지만 철수가 준 사랑으로 가득한 하루. 나는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다. 산책하러. 하늘을 올려다보니 햇살이 따뜻했다.
철수야, 오늘도 함께하자. 나는 환하게 웃으며 걸었다. 손가락의 반지가 햇빛에 반짝였다. 우리의 약속.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가슴에 품고 나는 오늘도 살아간다. 당당하게, 행복하게, 사랑받았던 사람으로. 에필로그. 영숙은 그 후로도 오래 살았다. 매일 철수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가끔 동해 바다에 가서 철수를 생각하며,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자랑스럽게 말했다. 나 70의 첫사랑을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정말 행복했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사랑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용기를 내면 인생은 다시 꽃필 수 있다는 것. 영숙은 그것을 몸소 보여준 사람이었다. 노을빛의 핀 꽃 한 송이. 그것이 바로 영숙과 철수의 이야기였다. 다시 찾은 첫사랑 노을빛의 핀 꽃 한 송이. 마이너스 끝.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숙과 철수의 사랑 이야기 가슴에 남으셨나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사랑하고 용기 내고 행복해질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사랑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